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2월 3일 오늘의 뉴욕 증권시장의 핵심 이슈가 될 만한 뉴스를 중심으로 오후 1시 16분을 기준으로 뉴욕 증권시장의 시황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플, 아마존 및 알파벳의 수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포드의 CEO는 추악한 수익 보고서를 보고 좌절했습니다. 미국 상공에 떠있는 의심스러운 중국 스파이 풍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이슈는 기술주의 하락, 테크 렛다운입니다. 메타는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는 수익 효율성에 대한 상쾌한 이야기로 모두의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페이스북 부모는 결국 목요일 종소리가 난 후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기술 회사 애플,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모두 수익을 보고했고 모두 어떤 식으로든 실망하여 시간의 거래에서 주식을 하락시켰습니다. 애플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 분기별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유튜브 광고 지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상장 기업으로서 가장 느린 성장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부드러운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주식 선물은 특히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에서 금요일 개장 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수익 보고서에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에 하회한 후 주가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리피니티브의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 알파벳은 주당 1불 5센트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예상 수익이 주당 1불 18센트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매출은 760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 765억 3천만 달러보다 적었습니다. 애플이 이 기술 대기업은 회사가 많은 비즈니스 라인의 수익, 이익 및 판매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후 시판전에서 약 2% 하락했었습니다. 애플의 연말연시 분기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하여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대기업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4% 하락했습니다. 회사의 분기별 매출이 분석가들이 추정치를 상회했지만 현재 분기 지침은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소매업체는 1분기 매출이 1210억 달러에서 1260억 달러 사이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매출이 125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술주들의 여러 실적이 낮추어져 나오고 실적 보고가 형편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와우가 또 나옵니다. 와우. 1월 고용보고서는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지난달 고용주들은 51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는데 이는 경제 침체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3.4%로 예상치 3.6%보다 낮았습니다. 보고서가 전선을 강타한 후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주식 선물은 하락했지만 목요일의 기술적인 수익 호조 이후 금요일 아침에는 이미 적자 상태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파란색 타원형 블루스, 블루 오발 블루즈를 이야기합니다. 포드 회사의 로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술 회사만이 목요일 실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포드는 예상보다 추악한 4분기를 기록하여 올해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실행 문제와 공급망 문제로 인해 예상 판매량보다 10만 개가 부족하여 약 10억 달러의 수익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포드의 CEO인 짐 팔레이는
CNBC의 필 레비오에게 회사가 상황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한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은혜를 요청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알다시피 우리는 올바른 팀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 및 EV 비즈니스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CEO들이 읍소를 하는 광경이 볼만합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핵심 이슈는 중국 코로나19 급증으로 스타벅스 매출 감소, China COVID surge saps Starbucks sales. 정부가 제로 코비드 정책을 완화한 후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했고 이는 기업에 더 많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목요일에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의 카페 거래가 가장 최근 분기에 전년 대비 거의 3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중국의 낙관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 지침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회계년도 2분기까지 동일한 점포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후 회계연도 후반기에는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핵심 이슈는 중국 간첩으로 의심되는 풍선을 포착했다는 내용입니다. Suspected Chinese spy balloon spotted. 2023년 2월 1일 수요일 몬트리올주 빌링스 상공에 고고도 풍선이 떠 있습니다. 미국은 며칠 동안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감시 풍선을 추적하고 있지만 펜타곤은 그것을 격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계자들은 2023년 2월 2일 목요일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진의 풍선이 감시용 풍선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목요일 그들이 미국 북부 상공을 떠다니는 중국 스파이 풍선으로 의심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전에 미국 상공에 스파이 풍선을 보냈지만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은 아니었다고 관리들이 MBC 뉴스에 말했습니다. 풍선에 대한 폭로는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한편 중국은 상황을 살피며 진정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 장치의 정보 수집 능력이 제한적이며 지금까지 파편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지상의 재산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격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다섯 가지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의 시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3일 미 동부 표준시 오후 1시 16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 500은 금요일 하락하지만 견고한 2023년 시작이 계속됨에 따라 승리 중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업률은 3.34%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1월에 51만 7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상승입니다. S&P 500은 강력한 일자리 보고서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더 넓은 시장 지수인 SILL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5주 만에 네 번째 주간 상승을 향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8%, 나스닥 지수는 1% 하락했습니다. 한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23포인트 0.4% 하락했지만 애플 주가 상승으로 손실을 상쇄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컴포지트는 긍정적인 한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이번 주에 약 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번 주에 4% 이상 상승했으며 다른 주요 지수를 능가하기 위해 기술 주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강한 1월 고용보고 지수를 흡수하여 채권 수익률을 높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1월에 51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여 지난달 18만 7천 개의 일자리 증가에 대한 다우존스의 추정치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보고서 발표 후 12베이스포인트 상승한 후 3.5%를 넘어섰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또한 주요 기술 회사의 실적 보고를 소화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약 4% 급등하여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상위 및 하위 라인에 대한 추정치가 누락된 후 이전 손실을 반전했습니다. 한편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실망스러운 결과로 약 0.3%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전자상거래 거인의 보고서 이후 4%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하락 징후와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일부 논평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인 제이 하트필드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의 견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모델은 끔찍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놓쳤고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1위는 오늘 애플입니다. 애플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술주로 3.2% 급등하여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상위 및 하위 라인에 대한 추정치가 누락된 후 이전 손실을 반전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제 실적 보고 자체가 something 해석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다우지수가 금요일 정오 거래에서 0.2% 상승하면서 다른 벤치마크를 약간 능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1시 32분 현재 154불 8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일자리 보고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1월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일자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이후 연준은 연방기금 목표금리 범위의 상단에 대한 예상금리를 5.25%로 인상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1월에 추가된 일자리는 51만 7천 개로 다우존스 컨센서스의 18만 7천 개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페드에게는 인플레이션 재가속을 걱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측정에서 임금이 감소하고 있지만 총 수요는 너무 강합니다. 이들은 월급입니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앤 스윙크가 말했습니다. 3월이 되기 전에 아직 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4분의 1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들은 5.25%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거래자들은 최종금리 또는 5%에 가까운 최종금리에 배팅했습니다. BMO의 금리 전략가인 벤 제프리는 연방기금 선물은 목요일 4.89%에서 6월까지 4.97%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3월에 25베이스포인트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포인트는 100분의 1포인트 0.01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프리는 선물시장이 현재 5월에도 4분의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월에 25베이스포인트가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었고 이번 인상에서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포뮬러1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넓은 주식시장은 금요일 어려움을 겪었지만 리버티 메디아 포뮬러1의 주식은 부정적 추세를 꺾었습니다. 포뮬러1 주식은 0.3% 상승하여 201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주식은 20% 이상 상승하면서 올해를 시작하는 괴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경주 시리즈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에서 3개의 경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S&P 500 강세 골든 크로스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기술 분석가들이 보기에 큰 랠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지표로 보기 드문 특정 유형의 강세 신호를 번쩍였습니다. 목요일에 광범위한 시장 지수는 50일 이동 평균이 200일 이동 평균을 넘어서 교차할 때 발생하는 월스트리트가 골든크로스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했습니다. 이동 평균은 단순히 마지막 50 또는 200 종가의 평균입니다. 트레이더의 애널리스트들은 골든크로스를 시장 추세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 반대의 소위 죽음의 십자가는 약세 변화를 나타냅니다. 인디디의 닉 벙커는 노동 강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둔화를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와중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타는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까? 인디디 히어링 랩스의 닉 벙커는 금요일 메모에서 말합니다. 최근 고용보고서의 일부 데이터는 노동시장의 잠재적인 선행 지표가 노란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하면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1월에 주당 근무 시간이 증가하고 임시 지원 서비스 회사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녹색으로 깜빡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고서를 너무 많이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가 되는 징후의 중단은 고무적이며 강력한 일자리 증가가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는 보고서가 연준이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을 붙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은행이 낮은 실업률이 필연적으로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강력한 보고서는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파월 의장과 동료들이 임금 상승을 완화함으로써 용기를 얻는다면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새로운 노동 데이터 배치마다 밀려납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의 무신 타이러는 1월 고용보고서가 연준의 빠른 긴축 클립을 정당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와인 글로벌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무신 타이러는 강력한 1월 보용서가 연준이 급속한 긴축 속도를 더욱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 데이터가 연준보다 더 중요한 해에 1월 고용보고서는 연준이 지난 10개월 동안 425 베이스 포인트의 긴축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정당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은 후행 지표이므로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영역 중 하나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연준은 이를 알고 있으며 이 보고서로 인해 긴축 속도를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3월 추가 긴축은 2024년까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분기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애플을 고수합니다. 애플이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애플 애널리스트들은 기대치를 하회한 분기별 결과를 보고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아직 주식에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와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한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은 단기 매크로 및 공급 역풍에도 불구하고 애플 프라이어필은 계속 회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드링에 따르면 수익 후 수익 보고 주식의 약세는 이상적인 구매 기회를 창출합니다. 동시에 그는 3월 말 분기 아이폰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플의 결과에 대한 더 많은 분석가들의 반응을 보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신중한 투자자 여러분,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만큼 여러분의 꿈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설사 주식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국의 자본시장을 한다, 세계의 자본시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자세를 자산시장에 대한 공부, 자본시장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갈 때 인생은 새로운 길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